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국내 증시, 그 핵심 흐름이랑 또 주목할 만한 테마들 한번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0.56% 올라서 2871.8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이게 작년 7월 이후 처음이니까 거의 11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와, 11개월 만에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어요. 0.91% 올라서 771.20포인트. 두 시장 모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야,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코스피는 11개월 만에 최고치. 이건 진짜 주목해야 할 움직임 같은데요. 그럼 시장을 이렇게 밀어 올린 그 힘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테마들이 투자자들 관심을 확 끌었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역시 새 정부 출범, 여기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아주 강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만 6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많았다는 거죠. 아, 외국인이 5일 연속 샀군요. 네, 이게 지수 상승에 아주 큰 동력이 됐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도 좀 나오면서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 정책 기대감이랑 외국인 수급 이 두 개가 같이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상승 부담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오늘 유독 강하게 움직인 분야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그 방위산업하고 조선주 이게 눈에 많이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방산 쪽은 현대로템, 그 K2 전차 있잖아요.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거의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그 계약권이요? 네, 이 기대감 하나로 현대로템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뛰었고요. 관련된 하나시스템이나 풍산 같은 기업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 네, 그렇게 기록했죠. 이게 그냥 단순한 계약권 하나라기보다는 요즘 지정학적 긴장 같은 거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방산 분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단순히 뉴스 하나 때문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선주는 어땠어요? 거기도 분위기 좋았죠? 조선주는 뭐랄까 호재가 겹쳤어요. HD 현대중공업이 2조 4천억 원 규모. 엄청나죠? 우와, 2조요? 네, 컨테이너선 8척 수주 소식이 있었고 또 하나그룹이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하는 거. 그거 미국 정부가 승인했다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아, 그것도 있었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하나오션 같은 주요 조선주들이 4% 넘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수출 주도 산업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었네요. 수출주들이 잘 나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맞아요. 두 정상 간 통화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한중 관계가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확 커졌죠. 그래서 그동안 좀 주춤했던 화장품, 예를 들면 코스맥스 한 4.4% 올랐고요.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주도 3% 넘게 반등했어요. 아, 관계 개선 기대감이군요. 네, 그리고 하이브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주들도 같이 좀 올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웹툰 산업 키우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투오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상한가를 갔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관련주들도 15% 넘게 아주 크게 올랐죠.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오늘 좀 힘든 하루를 보낸 쪽도 있었죠. 특히 한국전력 주가가 10% 넘게 엄청 크게 떨어졌던데요. 네, 거기가 좀 아팠습니다. 그 3분기 전기요금이나 다른 공공요금이 동결되거나 어쩌면 인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이런 유틸리티 주식들이 그냥 급락해버렸습니다. 아, 요금 동결 가능성 때문에요? 네, 이게 보통 안정적인 배당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충격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그거 다시 추진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롯데쇼핑, 이마트 같은 유통주들도 8%, 9%대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최근에 흐름 좋았던 보험이나 증권주들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 것 같아요. 올랐을 때 팔려는 움직임이죠.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는 제약바이오, 특히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엄청 강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거의 이끌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곧 미국에서 당뇨학회, ADA라고 부르죠. 거기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커졌어요. 아, 학회 발표 기대감이군요. 네, 이 학회가 신약 개발 동향을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펩트로는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8%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 상승에 큰 힘을 보탰죠. 역시 신약 개발, 이쪽 기대감은 여전히 뜨겁구나 하는 걸 보여줬죠. 오늘 시장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상승 마감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테마별로 정말 시비가 엇갈렸네요. 방산, 조선, 중국 소비, 웹툰, 또 비만 치료제 쪽은 활짝 웃었는데 유틸리티나 유통, 일부 금융주는 좀 힘든 하루를 보냈고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당신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산업이나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고 또 그 이유는 뭐였는지 이런 걸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라는 데 참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움직이니까요. 네, 오늘 시장은 확실히 새 정부 정책이라는 국내적인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 여기에 더해서 미중 관계라든지 해외 수주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들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이 시장의 방향키를 더 강하게 쥐게 될까요? 그 힘겨루기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며